그 남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같이 바둑을 두러 동네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수 앞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며 늦은 점심도 거르고 흰 돌과 검은 돌 사이를 오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말수가 줄고 딸아이가 찾아와도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요즘 너무 자주 집 비우시는 거 알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시간 너무 많아요.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 내가 돈 잃고 술 마시고 다니나? 그저 바둑 좀 두는 게 무슨 큰 죄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기원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죠. 그동안 미안했어요.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날게요. 딸한테는 연락 말아줘요. 아내는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우울증과 초기에 나타난 인지 장애 때문이었죠. 남자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것을 지켜야 했는데 자신이 만든 틀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노후의 취미, 그저 나 하나 좋자고 선택하면 때로는 관계를 해치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미 하나로 삶이 새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풍성해지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행동을 조심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결국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은 노후에 절대 피해야 할 취미 3가지와 반대로 꼭 가져야 할 취미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신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후에 절대 피해야 할 취미는 도박성 오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성 오락은 단순히 카지노나 화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소액으로 시작하는 고스톱 앱, 자동 베팅을 유도하는 경마 프로그램, 실시간 스포츠 베팅까지 겉보기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을 잃고 인생도 잃게 되는 정신적 중독의 시작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정한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한때 동네 반장이었고 정년 퇴직 후엔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 친구 따라간 복권방에서 우연히 마친 4등 당첨.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즉석 복권을 사러 다녔고 주말이면 경륜장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온 날에도 너 오늘은 할아버지 안 따라가도 돼. 여긴 애들 오는 데가 아니야. 손녀는 그 말을 듣고도 주섬주섬 신발을 신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손잡고 걷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나랑 안 놀아줘. 그제야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자신이 돈보다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도박성 오락이 중독처럼 뇌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겼을 때의 쾌감이 지나간 상처와 외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질 때마다 그만큼을 되찾아야 속이 후련해지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베프는 중독은 상실의 자리를 위장한 채 채워주는 가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노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위험한 쾌감을 찾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들의 신뢰와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런 오락의 특징은 혼자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혼자 돈을 쓰고 혼자 결과의 희비를 느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혼자만의 오락에 너무 깊이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돈을 잃게 하든 아니든 당신의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잃는지 그게 보이기 전에는 멈추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에 선택하는 취미는 시간을 쓸수록 나를 채우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삶을 정돈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 피해야 할 취미는
끝없는 수집입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자기 모으기, 우표 수집, 책과 엽서, 오래된 영화 포스터까지 어느 시대를 추억하며 그 시절 감성을 담아두는 아름다운 취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집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공간을 점령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이정희 할머니는 30년 넘게 찻잔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홍차 모임을 하며 소소하게 시작했던 수집이 점차 커져 방 하나를 통째로 찻잔 진열대로 채우게 되었고, 손주가 와서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화부터 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 사온 거야. 엄마보다 오래된 거라고. 손주는 울며 거실로 나갔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찻잔들이 추억이 아닌 불안과 집착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박적 저장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 계속 모으고 쌓아두는 행위는 실은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는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수집은 기억을 간직하는 행위라면 좋지만 비워야 할 것을 채우는 행위가 되면 고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공간은 말을 하지 않지만 공간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채워져 있나요? 수집은 사람과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외삼촌이 첫 월급으로 사줬던 거야. 이건 내 엄마 결혼식 날 썼던 접시야. 이렇게 수집은 곧 관계가 되고 기억이 되고 삶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의 손끝으로 모으고 감추고 닫고 숨긴다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고립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숨이 막히게 하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채우기보다 비움이 진리라 하였습니다. 노년에는 무엇을 더 모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둘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추억보다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억보다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후에 피해야 할 취미는 비교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좋은 취미입니다. 새로운 풍경, 다른 도시의 공기, 낯선 사람과의 스침은 삶을 환기시켜주는 귀한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노년의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블로그에서 본 명소, 유튜브에서 추천한 맛집, 지인들이 다녀온 고급 리조트, 그 모든 것을 비교하며 마치 점수를 매기듯 어딜 갔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구와 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복자 여사는 친구들 모임에서 늘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잖아. 알함브라는 진짜 실망. 파리 오페라 극장이 훨씬 나아. 숙소는? 나는 무조건 뷰 좋은 곳. 비싸도 그게 남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늘 말없이 듣기만 하던 친구 정순이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동네 호수공원만 가. 그늘 밑 벤치에서 남편이 싸준 보리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그 순간 복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여행은 누군가의 일상보다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공허했던 겁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고 사진은 있는데 기억은 흐릿하고 몸만 더 피곤하다면 그건 정말 삶을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장소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비교의 렌즈를 끼고 보는 순간 여행은 자랑이 되고 일상은 초라해집니다. 여행이 취미가 되려면 그곳에서 얻은 감동이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혼자 갔다면 혼자의 여운을 곱씹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와 갔다면 그 사람의 웃음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때 저기서 웃었잖아. 거기서 같이 길을 헤맸지. 그 국수 맛이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돌아와서도 말할 수 있는 이야기, 함께 그리워할 순간이
여행의 진짜 목적입니다. 혹시 지금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여행에 누구가 있나요? 아니면 단지 남들보다 앞서야 할 어디만 있나요? 여행은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겁니다. 노년의 여행이 비교가 아니라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반대로 노후에 꼭 가져야 할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걷기 모임입니다. 혼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만 함께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윤성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외출도 드물었습니다. TV와 라디오만으로 하루를 채우고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본 아침 걷기 모임 안내지를 들고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해서 사람들과 눈도 잘 못 마주쳤지만 몇 번을 나가고 나니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서늘하네요. 그래도 같이 걷는 건 좋죠. 다음 주에는 벚꽃길 따라 한 바퀴 돌아요. 이런 짧은 대화가 성자 할머니의 삶에 햇살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걷는 길의 나무들을 자세히 보게 되었고 철 따라 피고 지는 꽃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합니다. 큰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노년의 고립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발을 뗄 수 있다면 길을 만들 수 있고 길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벽도 낮아집니다. 의사 정지의 박사는 노년 우울증의 예방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햇살을 받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길에 누군가 함께 있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오늘 하루 몇 걸음을 걸으셨나요?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작이 조용한 골목이든 바닷가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걸음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함께 한다면 그 하루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걸음은 몸을 살리고 사람은 마음을 살립니다. 걷기 모임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가장 따뜻한 취미입니다. 두 번째로 꼭 권하고 싶은 노후의 취미는 손으로 하는 창작 활동입니다. 바느질, 도자기, 수채화, 캘리그래피, 목공예, 심지어 김치 담그기까지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은 생각보다 깊고 넓은 위로를 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선희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야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밤마다 텅 빈 집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멍하니 TV만 바라보다 우연히 보게 된 규방공예 방송을 통해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바느질하게 되었죠. 처음엔 바늘에 실 끼우는 것조차 어렵고 어색했지만 천을 고르고 색을 조합하고 조용히 바늘을 꿰는 그 시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손녀가 시집 갈 때 주고 싶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녀의 방 한쪽에는 곱게 접은 보자기와 직접 만든 꽃무늬 놀이개들이 조용히 햇살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의학자 김남수 교수는 노년기 우울의 원인을 정체성과 역할의 상실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피어납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복잡했던 기억도 가라앉고 어지러운 걱정도 한 발 비켜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은 대화를 만듭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색 참 예쁘네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요?
바느질방이나 도예교실, 미술관 수업엔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고 사람과 사람이 조용히 연결됩니다. 창작은 작품이 아니라 사람을 남깁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 마음을 돌봅니다. 혹시 지금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면 오늘은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만져보세요. 그 손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은 정신은 손끝을 따라 움직인다라 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조금 느려진 것 같다면 그 빈틈을 손으로 채워보세요. 느리게 만든 것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절대 피해야 할 취미 3가지와 반대로 꼭 가져야 할 취미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취미로는 첫째, 도박성 오락. 한순간의 쾌락이 삶 전체를 잠식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중독성 취미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수집. 모으는 것이 추억을 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 대신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막히는 고립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비교하는 여행.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맞춘 여행은 결국 나를 텅 비게 만들고 사진만 남기고 사람과 마음은 사라진 채 외로운 기억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후에 꼭 가져야 할 취미로는 첫째, 함께 걷는 습관. 발걸음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이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둘째, 손으로 만드는 일. 바느질이든 그림이든 그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당신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위로와 자존감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 그게 물건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마을에서 김명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글이 매끄럽지 않아 몇 번을 더듬으며 읽었지만 아이들의 박수와 웃음소리에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고맙고 신기하더라고요. 나눔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내어놓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취미입니다. 노후의 삶이 조용히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번져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취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취미가 있나요? 그 취미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